18페이지, 이번 시간은 1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양가로 두 번째 질소색전증 얘기했죠? 1번에. 그럼 이번 시간은 동그라미 두 번째 보세요. 동그라미 두 번째 보게 되면 산소 있어요. 그럼 산소 21을 먹게 되면 내가 그거를 다 먹고 다 소비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얼마만 소비한대요? 4 내지 5%를 소비한대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뽑는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번에 보세요. 일일 공기량은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폐활량이 크고 어떤 사람은 작지요. 그래서 우리는 보건 쪽에서는 13kl 그래요. 또 어떤 책에는 12에서 얼마까지도 봐요? 14kl까지도 보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13kl를 요즘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큰 사람들은 18kl까지 보기도 한다네. 그렇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폐활량 상당히 틀리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고, 답번에 보세요. 답번은 한 번 필요한 산소량이 600 내지 700리터라는 거. 이것이 13kl 곱하기 얼마인 거냐? 100분의 4.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13kl 곱하기 100분의 5. 아까 4 내지 5% 먹는다 그랬었죠. 그걸 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 소리죠. 그래서 계산기 못 가져가니까 대충 한 600 내지 얼마라고요? 700리터를 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 이하가 있고 7% 이하가 있죠. 중요 표시 되시고요. 10% 이하면 호흡곤란이 오고 7% 이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질식사를 유발한다는 거죠. 그런 요 숫자 같은 경우에는 CO2랑 비슷하지요. 그럼 이제 어떻게 올 것인가는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아까 실내 공기 오염이 우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떤 가스로 증명하느냐.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CO2가 있고 두 번째 포르말데히드고, 그러면 누구 찾는 거라고요? CO2 찾는 거예요. 그럼 포르말데히드잖아요. 그럼 포르말데히드도 그렇긴 그렇지만 법적으로 그렇지만 가장 이것을 가지고 환기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나진 않겠지만 그렇게 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양가로 6번째에 있는 실내 공기 오염 물질 법적 기준치랑 우리가 문제 낼 때 그 동그라미 3번째에 있는 거랑 혼돈하지 마시라고요. 그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적외선의 복사를 흡수해요. 중요 표시해 두시고, 우리는 햇볕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아직 안 했지만 대륙권이에요. 대륙권에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런 것들이 내려와요. 그럼 이런 것들에서 적외선은 무슨 파장이냐 그러면 장파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걸 흡수한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적외선의 복사율이 CO2가 누구를 흡수하는 거예요? 적외선의 복사를 흡수해서 따뜻해지는 거예요. 중요 표시해 두시고, 적외선의 복사를 흡수해서 온실 효과를 유발한다는 게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온난화 효과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글도 많이 쓰고 이랬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 소리에 온실 효과가 이제 많이 나올 텐데, 햇볕을 비춰요. 햇볕을 비치면 요 뒤에 가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우리가 왜 선크림 바르고 이러는 거에서 어떤 빛을 차단하자고 하는 거냐 그러면 자외선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게 있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홍반도 유발하지만 검은 반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자외선에 주로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하자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또 무슨 장점도 있어요. 비타민 D도 유발하죠. 비타민들을 만들잖아요. 그럼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지요. 요즘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해서 암 발생한다 이런 말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칼슘만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광선은 이거죠. 이거가 가시광선이잖아요. 불빛, 명화. 그 다음에 적외선이 따뜻해지는 거죠. 그럼 햇볕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적외선이 대피죠. 적외선이 대피면 이 복사율이라는 것이 난로, 여긴 난로가 없는데 난로에서 벌건 거 있잖아요. 실제 온도보다 더 뜨겁게 느껴지죠. 이 복사율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뭘 뿜어냈어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CO2 뿜어냈죠. 그 다음에 뭐 뿜어냈어요? 메탄가스 뿜어냈죠. 그 다음에 방귀 한 대씩 껐죠. 이렇게 암모니아 가스. 그 다음에 N2O 가스 있죠. N2O 가스랑 NO2 가스랑은 틀린 거예요. 그럼 오존층을 많이 뿜는 게 옛날에는 프레온가스였었는데 N2O죠. 이게 N2O가 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산화 이질소 이꼴 아산화질소죠. 이산화질소하고 틀린 거예요. NO2랑. 이거 이산화질소하고 틀린 거라고. 그럼 요것들이 비행기 근처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소각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알루미늄 결정체가 뜨거워지면 가열한다는 거랑 소각은 틀린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이 많이 관여하죠. 이런 것들이 적외선의 복사율이 지구를 대피고 우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런 지구 표면들에 있죠. 이런 것들이 끌어안아서 따뜻해져 가지고 지구가 살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왜 나쁘다 그러는 거냐 그러면 원래는 온실 효과가 있어서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나쁜 거냐 그러면 너무 높아서. 그런데 이 중에서 다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온실 효과예요. 근데 하나 찾으라면 이거 찾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양적으로 많아요. 근데 실제 효과는 이것보다는 이게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누가 있어요? 오존 있죠.
오존이 이것보다 훨씬 효과가 높아요. 근데 오존가스는 적지요. 2차 오염물질 그따위 소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적외선의 복사율이 이 온실가스들이 일명 적외선의 복사율을 끌어안아서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일명 그린하우스 이펙트, 하우스 같은 효과다 이 소리예요. 또는 온실 효과 그런다 이 소리죠. 그러면 적외선이에요? 자외선이에요? 적외선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 가지 이변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기 필리핀의 여러 가지 그 태풍 같은 것들도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 매미 태풍 있죠? 이것도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해일 사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온실 효과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왜 330에서 350 그랬지요? 근데 산업혁명 전에는 250도 안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저결에 우리나라 바닷가 있지요. 그럼 나중에 이제 여기도 죽고 나서 여기 바닷가 근처는요. 나중에 우리나라도 거의 이렇게 수면에 잠긴대요. 이 상태로 가면 온실 효과로 인해서 남극에 있는 빙하들이 막 녹아내리잖아요. 그럼 물의 수위가 높아지죠. 그럼 곡식 심을 땅 없어지죠? 목축할 땅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식량이 부족되겠죠? 그럼 가라앉는 나라들도 있지요. 일본 열도, 중국 지중해, 네덜란드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안 받아 죽으려면 남의 땅을 이렇게 점령해야 되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온실효과예요. 그럼 적외선의 복사율, 이것이 온실효과다 이 소리죠. 적외선의 복사율을 끌어안는 가스가 무슨 가스가 되는 거예요? CO2예요. 중요부채 드시고. 그 다음에 CO2는 한 사람이 1시간에, HR은 1시간에 얼마를 뿜어요? 21리터지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20 내지 22인데 21리터 이렇게 보시면 혹시 모르니까 그것도 잘 받으시고요. 왜 그러냐면 많이 날라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따 이 소리죠. 그 다음에 허용 기준치는 0.1%, 이건 법적이에요. 0.1% 그렇게 날 수도 있겠고 또 뭐라고 나게 돼요? 1000ppm 그러기도 한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중요부채 드시고요. 그 다음에 10% 이상이면 질식, 7% 이상이면 누가 돼요? 호흡곤란, 묶어 중요부채 드시고 이것은 최근 들어 맡아놓고 나는 거지. 여기 잠깐 보세요. 내가 거의 공무원 대비해서 공중보건, 환경보건 이것들을 20년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단답이었었어요. CO2 해가지고 10% 이하면 뭐냐? 7% 이상이면 뭐냐 이렇게 났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K형 비슷하게 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오는 거냐 그러면 O2랑 CO2를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끼리끼리 묶는 거예요. 이것이 7%가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10%가 있죠. 이것도 누가 있어요? 7%가 있겠고 10%가 있죠. 그러면 한 군데다 써놓고 외우는 거예요. 그럼 산소를 봤을 때 산소는 평균 20일을 기준한 거지요. 그렇죠? 그럼 20일을 기준했을 때 20일보다 10% 이하가 더 나쁘겠어요? 7% 이하가 더 나쁘겠어요? 어떤 게 더 나빠요? 그러니까 10% 이하가 더 나쁘냐? 7% 이하가 거기 숫자가 10부터 할 걸 그랬나 보네. 그래야지 안 헷갈리지. 10% 이렇게 7% 이하가 더 나쁘냐? 7% 21보다 작은 게 21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쓰는 게 더 낫겠다. 안 헷갈리겠다. 그렇죠? 이거를 그렇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다시 쓰자고. 10% 이하가 더 해로우냐? 7% 이하가 더 해로우냐? 여기도 10% 이하. 이하니까 이건 이상이죠. 그쵸? 이상. 그 다음에 7% 뭐가 된다? 이상. 둘 중에 하나는 죽지요. 그렇죠? 그럼 아까 7%를 써놓으면 헷갈려요. 나도 헷갈리고 여기도 헷갈리고. 그럼 거기 10% 이하가 있고 7%가 이게 더 해롭지요. 이게 더 해롭잖아요. 그러니까 100을 잡았을 때 우리는 산소가면 23도 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하는 얼마까지 가요? 19까지 간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산소가 10% 이하일 때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이하가 돼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떤 게 더 우리한테 무서운 거냐 그러면 이거죠. 둘 중에서 하나는요 질식사를 해요. 하나는 호흡곤란 유발해요. 그럼 이것은 하나가 죽어요. 질식사를 한다는 거죠. 하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호흡곤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폐활량이 낮지요. 그러니까 폐활량이 적어요. 그것은 뭘 뜻하는 거냐 그러면 내가 하루에 13kg를 먹고 거기 산소 들어가겠죠? 이거는 13kg를 다 뿜어야 되는데 다 못 뿜는 거예요. 그래서 잔기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13을 먹었으면 13을 토해야 되는데 13을 먹고 그 다음에 한 10만 뽑는 거예요. 그럼 계속 축적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공기가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명 순환기 쪽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헉헉헉 하는 거잖아요. 이거다 이 소리죠. 그럼 이것이 누가 호흡곤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거죠. 이게 더 해로워요? 이게 더 해로워요? 이거죠. 그럼 이렇게 하라 이 소리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예요. 근데 아까 7%로 먼저 써가지고 외운 학생은 그거 먼저 외우고요. 그런데 21을 기준했으니까 21, 10, 7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